자, 이제 2장 감전제의 및 방지대책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전압이 나오고 이제 위험전압이 나오죠. 안전전압은 전기회로 전격전압의 일정 수준 이하의 낮은 전압으로 절연 파괴 등의 이상사태 시에도 인체에 위험을 주지 않는 전압. 이상사태, 절연 파괴 뭐 이런 사태 시에도 인체에 위험을 주지 않는 그 전압이 안전전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사업장의 안전전압을 30V로 정하고 있으며 안전전압은 주위의 작업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주위의 그 작업 환경, 특히 뭐 습기가 많은 장소, 뭐 밀폐된 장소, 그럴 때는 안전전압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30V.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용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안전전압은 다음과 같다. 나라마다 약간씩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한국은 30V, 영국은 24, 독일 24 이런 식으로, 스위스 36, 뭐 네덜란드 50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 각국에 대한 안전전압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죠. 참고로만 좀 봐주시고요. 자, 위험전압. 이제 안전전압과 정반대가 되는 거죠. 위험전압은 전원과 인체 접촉으로 인하여 인체에 인가될 수 있는 전압으로 접촉전압과 보폭전압으로 구분된다. 자, 접촉전압은 뭐냐? 사람의 손과 다른 인체, 손과 다른 인체니까 뭐 발, 그죠? 뭐 어깨 다 해당되는 거죠. 손과 다른 인체 일부 사이에 인가되는 전압이 접촉전압의 어떤 정의가 되겠어요. 반면에 보폭전압은 전류가 접촉을 통하여 대지로 흘러갈 때 사람의 양발 사이에 전이가 발생하여 인가되는 전압. 양발 사이에 전이가 발생하여 인가되는 전압을 보폭전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허용 접촉전압은 뭐냐? 인체 접촉 상태에 따른 허용 접촉전압은 다음과 같다. 허용 가능한 접촉전압이 되겠죠. 이 내용 아주 출제 비중이 높아요. 1차뿐 아니라 2차 때도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까지 있는데, 자, 1종은 뭐냐? 인체 대부분이 수중에 있는 상태, 물 속에 있는 상태에서는 허용 접촉 전압이 2.5V 이하예요. 이제 물 속에서 막 이렇게 작업하고 오실 때 2.5V 이상, 그러니까 뭐 3V, 4V, 5V 뭐 감전된다는 거죠. 2.5V 이하 정도는 그냥 허용 접촉이 가능한데 2.5V 이하. 인체가 현저하게 젖어 있는 상태, 물속에는 있지 않지만 젖어 있는 상태, 금속성의 전기 기계 장치나 구조물에 인체 일부가 상시 접촉되어 있는 상태, 금속성 전기 장치나 뭐 구조물에 인체가 항상 이렇게 접촉되어 있는 상태의 허용 접촉 전압은 25V 이하, 25V 이하가 됩니다. 제3종은 통상의 인체 상태에서 접촉 전압이 가해지면 위험성이 높은 상태, 통상의 인체 상태에서 접촉 전압이 가해지면 위험성이 높은 상태는 50V 이하. 제4종은 통상의 인체 상태에서 접촉 전압이 가해지더라도 위험성이 낮은 상태, 접촉 전압이 가해질 우려가 없는 상태나 위험성이 낮은 상태를 제4종이라고 하고, 이때 허용 접촉 전압은 제한 없음. 자, 출제 유형. 제2종 허용 접촉 전압 중에서 제2종의
해당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인체가 현저하게 젖어 있는 상태 또는 뭐 이거 없고 금속성의 전기 기계 장치나 구조물의 인체 일부가 상시 접촉되는 상태. 이걸 이제 답으로 고르는 문제. 또 허용 접촉 전압과 접촉 상태와 그 연결이 잘못된 거. 또는 제1종 2.5V 이하, 제2종은 25V 이하, 3종은 30V 이하, 또 4종은 제한 없음. 자,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제일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은 이거예요. 이거. 자, 금속의 전기 기계 장치나 구조물의 인체 일부가 상시 접촉되어 있는 상태에 허용 접촉 전압으로 옳은 것은 25V 이하를 물어보는 이 문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잘 물어보는 문제가 이 문제. 인체의 대부분이 수중에 있는 상태에 허용 접촉 전압으로 옳은 것은 2.5V 이하. 일단 이 내용은 또 문제를 갖다 풀어보면서 계속적으로 잘 보면서 거기에 갖다 암기 정도 할 정도로 뭐 해주는 게 좋겠네요. 허용 접촉 전압의 계산, 변전소 등의 고장 전류가 유입됐을 때 그 부근 지표상과 도전성 구조물의 2점, 보통 그 2점간은 1m 정도를 말한다. 2점간 변이차의 허용값은 다음과 같다. 그 허용 접촉 전압의 개선인데 변전소 등의 고장 전류가 유입됐을 때 그 부근 지표상과 도전성 구조물의 2점간 변이차의 허용값을 구하는 식. E는 여기서 허용 접촉 전압이다. 단위가 V가 돼요. 가로 열고 RB 플러스 2분의 3 RS. RB는 인체의 저항을 말하고 플러스 2분의 3 RS. RS는 지표상층 저항률. 지표상에 저항하는 그 저항률. 그다음에 IK는 그래서 심실 세동 전류가 됩니다. 자, 요거는 바로 이렇게 변전소 등의 고장 전류가 유입됐을 때 그 부분 지표상과 도전성 구조물의 2점 간 변이차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요 식을 갖다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이제 인체의 저항은 얼마고 지표상층 저항률은 얼마이고 심실 세동 전류는 얼마이다. 허용 접촉 전압을 구하시오. 이렇게 직접 이제 계산하는 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뭐 접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접촉에는 직접 접촉 형태가 있고 인체와 전원이, 그다음에 간접 접촉 형태가 있다. 직접 접촉 형태는 그러니까 충전부에 직접 그냥 접촉을 하는 거예요. 정전 작업 중 타인이 전원 스위치를 투입하거나 활선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형태. 한참 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스위치를 팍 올리면은 그 그냥 충전부에 붙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직접 접촉 형태. 평상시 인체 일부가 충전부에 접촉하여 전압이 인가되는 상태. 그러니까 충전부에 그냥 직접 접촉되는 것이 직접 접촉 형태, 충전부. 간접 접촉 형태는 아크 발생 또는 전선 피복의 절인 손상에 의해 발생되는 형태. 평상시 충전되지 않은 전기기구의 금속재 외암 등의 누전으로, 누전이 생겨요. 누전으로 인하여 인체 일부가 외암과 접촉함으로써 전압이 인가되는 형태. 그래서 간접 접촉 형태는 그 누전된 곳에 이제 인체가 접촉되는 게 간접 접촉 형태가 돼요. 그냥 충전부에 직접 그냥 접촉되는 것이 직접 접촉 형태가 되고, 그러니까 보폭 전압은 사람의 양발 사이에 전이가 발생하여 인가되는 전압이다. 전이는 우리 일장에서 잠깐 했었죠. 전하가 갖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전이죠. 그냥 단위는 V를 쓴다고 했었죠. 볼트. 인가되는 전압이다. 자, 보폭 전압에 관련되는 두 점의 근접된 지점 간의 거리는 1m. 요거를 갖다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보폭 전압에 관련되는 두 점의 근접된 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정도인가? 1m 정도. 자, 허용 보폭 전압. 아까 우리는 이제 허용 접촉 전압을 구하는 요 문제였었고, 자, 허용 보폭 전압은 변전소 등의 지락 전류가 흐를 경우 땅 속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죠. 어떤 절연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절연이 파괴돼 갖고 전류가 땅 속으로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죠. 곧 이게 이제 누전이 되는 거예요. 누전. 지락 전류가 흐를 경우 지표면상에 근접 격리된 두 점 간 변이차의 허용값은 다음과 같다. 두 점 간 변이차의 허용값. 두 점 간 이런 말이 나오면은 허용 보폭 전압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구하는 식이 약간 틀리죠. E 이꼬르 RB 플러스 아까 저기는 허용 접촉 전압은 2분의 3 RS였는데 여기는 6RS 곱하기 IK 2분의 3 RS와 6RS 요 지금 차이입니다. E는 허용 접촉 전압, RB는 인체 저항, RS는 지표상층 저항률, IK는 심세동 전류가 돼요. 그래서 허용 보폭 전압을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 이것도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보폭 전압이란 말이 있으면은 6RS가 되고 접촉 전압은 2분의 3 RS가 됩니다. 자, 인체 전기장. 우리가 보통 피부의 전기장은 2500옴으로 봐주고 있어요. 인체의 전체 전기저항은 5,000옴 정도로 봐주고 있는데 피부는 그 2분의 1 값인 2,500옴으로 잡아주고 있어요. 자, 피부에 땀이 나 있을 경우에는 12분의 1 정도로 감소한다. 12분의 1 정도로 감소해요. 피부가 물에 젖어 있을 경우에는 25분의 1 정도로 더 감소하죠. 훨씬 더 감소 폭이 더 크네요. 물에 젖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자, 12분의 1에 비해서 25분의 1 정도로 감소할 이때가 더 감전이 잘 된다는 거죠. 물에 젖어 있으면 더 감전이 잘 되는 거예요. 또 습기가 많을 경우, 주위에 습기가 많을 경우에는 10분의 1 정도로 감소한다. 이것도 하나 추가해서 알아놓으세요. 그러니까 피부 주위에 습기가 많을 경우에는 10분의 1 정도로 감소한다. 이것도 잘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25분의 1, 12분의 1, 2500. 피부의 전기장은 얼마인가?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면 2500옴. 인체의 전기장은 5000옴 정도로 봐주고 있고요. 인체 피부에 전기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 감전 시 인체에 흐르는 전류는 인가 전압에 비례하고 인체 저항에 반비례한다. 우리 아마 이미 문제를 갖다 풀었었죠? 이거는 뭐 I 이꼬르 R분의 V 전압에 비례하고 인체 저항에 반비례한다. 인체 피부에 전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는 전원의 종류, 인가 전압의 크기, 인가 시간, 접촉 부위, 접촉 면적, 접촉 압력, 접촉 부의 습기, 피부의 건습차, 피부에 마르고 젖어 있는 그 차, 피부의 건습차가 되네요.
이것도 가끔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거의 1, 2, 3, 4번이 그 지문으로 잘 등장돼요. 전화의 종류, 인가 전압의 크기, 인가 시간, 뭐 접촉 부위, 하여튼 이 중에서 이렇게 잘 3개 정도가 잘 나오고 또 다른 게 하나 나오는 거죠. 인체 피부를 절연 파괴시키는 임계 전압의 크기, 인체 피부를 그냥 완전 절연 파괴시키는 그 임계 전압의 크기는 1000V 이상이 됩니다. 인체 피부 저항과 전류밀도 통과 전류 접촉 면적의 관계. 이거 그냥 한번 그냥 읽어봐주는 정도로 하세요. 인체 정기적 등가 혈로 프리버그가 제시한 내용이에요. 요거는 요 그림 자체를 좀 봐주시고요. 여기가 C고 C, 여기는 R1 값이 되고 R 값이 됩니다. 여기서 R은 뭐냐? 피부장을 말한다. 피부장은 2500옴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C는 정전 용량을 말하고 F 20 뮤 F per 제곱센치. 여기서 C 값은 약 20 뮤 F per 제곱센치다. 그다음에 R1 값은 인체의 두 손, 두 발 간의 저항값. 두 손, 두 발 간의 저항값을 말하는데 약 500옴 정도. 이게 500옴 정도가 되고 피부장은 2500옴 정도가 된다. 전압이 일정할 경우 인체의 전기 저항은 통전 전류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죠. 인체의 전기 저항은. 자, 여기에서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하면 인체 전기적 등가회로 프리버그가 제시한 인체 전기적 등가회로로 가장 옳게 표현된 것은 그림 자체를 물어볼 가능성이 가장 높고 또 몇 번 이렇게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C 대신에 무슨 뭐 L 뭐 이런 표시가 있고 뭐 틀리는 거죠. 여기가 무슨 뭐 이런 그림이 아니고 요 그림 자체가 이쪽으로 이렇게 막 그려져 갖고 돼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은 틀린다. 약간 자, 아래쪽에 C는 정전 용량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R 값과 R1 값이 있다.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인체 전기적 등가 혈로에서 인체 R1 값, 인체의 두 손, 두 발 간의 저항값으로 옳은 것은 500옴. 이걸 물어볼 수 있는 문제도 나올 수는 있겠네요. 지금까지 나온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었지만 5년간에 걸쳐서 그림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가 몇 번 됐었어요. 전압의 구분, 전기는 저압, 고압, 특별고압, 그러니까 저압전기, 고압전기, 특별고압전기에 분리는 다음 표와 같이 분류한다. 이거는 한국전기설비 규정 KEC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자, 요거 뭐 1차 때도 잘 나오지만 2차 때도 너무너무 잘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요 이제 규정이 좀 바뀐 겁니다. 자, 한국 전기설비 규정은 뭐냐? KEC라고 하는데 KEC는 코리아 일렉트로 테크니컬 코드에서 KEC 그 한국 전기설비 규정이 되는 거예요. 자, 한국 전기설비 규정은 2018년 3월 9일 날 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3년간 그 유예 기간을 두고 2021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국 전기설비 규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뭐냐? 전기설비 기술기준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 있죠. 자, 그러니까 하위 개점으로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라고 하는 어떤 세부 규정이 있었댔어요. 그동안 약 한 뭐 A4 분량으로 100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을 이제 없애고
그걸 없애고 한국 전기 설비 규정으로 이제 대체하겠다. 이걸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요 규정이 되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있었던 한 1000페이지가 넘는 그 규정이 있는데 왜 폐지시켰느냐? 그 내용이 좀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상당히 많다. 또 일본식의 어떤 그 규정 내용이 상당히 많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표준에 좀 맞지 않는 규정이 많다. 이런 여론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해서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을 이제 제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21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다시 또 전기 업계 또 각종 그 전기 관련 협회 단체 등에서 또 2021년 이렇게 시행하게 되면 혼란이 많이 생긴다. 이런 또 의견이 많이 제시가 돼서 2021년 1년간은 기존에 있었던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과 한국 전기설비 규정을 그냥 병행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바뀐 내용으로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직류일 때, 그다음에 교류일 때 이제 저하값이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러기 전에 이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직류의 저하 범위는 750V 이하였어요. 그다음에 교류는 600V 이하. 600V 이하를 저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직류는 1.5kV 이하로 바뀌었기 때문에 1.5kV는 볼트로 하게 되면 1500V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뀌기 전에 비해서 바뀐 후에는 약 2배 정도가 더 높아진 전압이 저압이다. 그다음에 교류는 600V였는데 1kV니까 1000V. 1000V 이하가 이제 저압이 됩니다. 2배는 약간 못 되고 1.8배, 7배 이렇게 되나요? 이제 고압은 1.5kV 초과 7kV 이하. 7kV는 7000V네요. 7000V. 특별고압은 7kV 초과 7000V 초과를 특별고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교류는 1kV 이하가 저압, 1kV 초과 7kV 이하가 고압, 특별고압은 7kV 초과, 그러니까 특별고압이 되겠습니다. 1년간은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과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을 그냥 병행해서 사용한다고 했지만 만약에 출제가 된다고 하면은 바뀐 내용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내용 봐주시고요. 전기기계기구 감전재 방지 대책으로서 직접 접촉, 주로 이제 충전부에 직접 접촉을 하는 거였었죠. 직접 접촉은 정상 운전 시 전압이 인가된 충전부에 인체가 접촉되는 것이다.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재 방지 대책. 충전부에 직접 접촉돼서 감전되는 게 직접 접촉이니까 충전부를 갖다 방호한다. 덮개나 방호막을 설치한다.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재 방지 대책이에요. 충전부 전체를 절연한다.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그냥 절연을 시켜주는 거. 전기기기 구조상 안전조치를 한다. 폐쇄형 외암구조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한다. 같은 말이에요. 폐쇄형 외암, 이런 폐쇄형 외암에다가 충전부를 넣고 여기에 딱 시건 장치를 하고 하는 거죠. 설치 장소의 제한, 별도의 실내나 울타리 등을 설치한다. 그 충전부를.
그다음에 작업자는 절연화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보호구를. 도전성 물체 및 작업장 주위의 바닥을 절연물로 도포한다. 이것이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재 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간접 접촉에 의한 감전재 방지 대책. 간접 접촉은 고장으로 전압이 인가된 도전성 부분에 인체가 접촉되는 것이다. 와 그러니까 누전되는 부분에 인체가 접촉되는 것이죠. 간접 접촉에 의한 감전재 방지 대책으로는 안전전압 이하의 전기기기를 사용한다. 사고 회로의 신속한 차단, 전원의 자동 차단. 어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과전류, 단락, 전원이 자동 차단되는 거. 비접지식 전로를 채용하는 거. 비접지 전로의 채용. 보호 접지. 이 보호 접지를 해준다. 그래서 보호 접지는 개통 접지가 있고 기기 접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 접지는 개통 접지는 발전기 또는 변압기의 중성점 등을 접지시키는 것. 서로 직접 접지, 비접지, 저항 접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자, 기기 접지는 금속재 외암을 접속시키는 것. 절연 파괴로 누전이 되면은 접지선을 통하여 누설 전류를 대지로 흘러가게 하는 것으로 인명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자, 인명의 보호. 요거는 개통 접지는 설비의 보호. 설비의 보호가 큰 주목적. 그다음에 기기 접지는 인명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시사하는 접지이다. 자, 이중 절연 구조의 전기기기를 사용한다. 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한다. 자, 이중 절연 구조라고 하는 것은 자, 절연 구조를 이중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이중 절연은 뭐냐면은 자, 기능 절연 플러스 보호 절연. 그러니까 절연을 갖다 두 번을 한다는 거예요. 기능 절연은 원래 그 절연의 어떤 원래 기능이 작동되는 게 기능 절연이고, 보호 절연은 기능 절연이 무슨 뭐 잘못돼 갖고 기능 절연이 파괴됐을 때, 그때 또 보호 절연이 작동돼서 절연을 완전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절연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 이중 절연 구조가 되죠. 보통 어떤 그 전기 기기가 있으면은 전기 기기에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거는 이중 절연 구조가 돼 있는 어떤 기기다, 설비다. 자, 이런 표시가 이중 절연 구조 표시가 되겠어요. 절연이 아주 잘 되는 것이 이중 절연 구조죠. 누전 차단기 설치. 이게 이제 간접 접촉에 의한 감전재 방지 대책이에요. 다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출제가 잘 돼요. 잘 돼요.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재 방지 대책을 한 3가지만 쓰고, 또 간접 접촉에 의한 감전재 방지 대책을 3가지만 쓰시오. 이런 식으로 2차 시험에 잘 나오고, 또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재 방지 대책에 해당되지 않는 거 여기 한 3개가 나오겠죠. 또 이 간접 접촉에서 뭐 1개가 절로 들어가겠네요. 그래갖고 그걸 답을 고르는 문제. 또 간접 접촉에 의한 감전재 방지 대책에 해당되지 않는 거 여기에 있는 게 한 3개 지문에 나오고, 또 여기에 있는 게 이쪽으로 한번 돌아서 답을 고르는 문제. 그래서 이 2가지는 비교해서, 또 2차 시험도 잘 나오니까 거기 갖다가 암기하는 정도로 잘 봐주는 게 좋겠습니다. 전기기계 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또 들어있는 거예요. 충전부 방호.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 변압기, 접속기, 개폐기, 분전반, 배전반 등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해서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방호해야 한다. 충전 부분에 대해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 방법으로 방어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직접 접촉에 대한 방지 대책일까요? 간접 방지 대책일까요? 직접 접촉에 대한 방지 대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도 직접 접촉에 대한 감전 방지 대책에 해당되는 겁니다.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야 있는 구조로 할 것.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 덮개를 설치할 것. 아까 우리 여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저 충전부를 방호한다. 충전부 전체를 절연한다. 폐쇄형 외암 구조 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 다음에 충전부는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성 구역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 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전주 2 및 철탑 2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 외의 자가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다 직접 접촉에 대한 감전 방지 대책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1차 시험에 객관식으로 물어볼 때 특히 5번 가지고 답을 결정하는 내용이 잘 나온다. 이렇게 접근함으로써 충전 부분에 대해서 감전을 방지하기에 대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쭉 나오고 어떻게 나오느냐? 전주위 및 철탑이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어떤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이런 식으로 지문이 잘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그게 곧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